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과거에 한창 이제 강남에서 이제 3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단과 수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오전 재생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보통 하루에 13시간 정도 수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거의 맨 땅에,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올라왔거든요. 다른 학원에 취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외 공부방 학원 이런 식으로 또 강남에서 또 그걸 다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시행착오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제 개성이 좀 강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업은 상당히 좀 잘 먹혔던 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단과 수업 자체가 결국에는 특정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 컨셉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식을 그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되, 내가 정말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 자체를 정해 가지고 주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과 반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원장이었으니까 그 원장은 보통 제가 의치한 반을 이제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의치한 반이라고 해서 의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 있는 학생들만 모집을 하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이제 수시나 정시를 모두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시, 수능 이런 쪽에 포인트를 좀 더 많이 두고, 내신에서는 심화 과정을 좀 더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수업에 관심이 있고 그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갔었지, 만일에 특정 학생들만 이렇게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만 모집을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실상 단과 수업의 의미가 조금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나빠지긴 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우선 단과 수업 자체는 학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고효율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간 대비 결국에는 고수익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즉, 같은 반에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같이 모아놓고서,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를 예를 들어서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의치안이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그리고 심화 개념 이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형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그 안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수업을 듣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차피 실적을 내주고 결국에 성과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성과 실적을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한테 입소문을 타게 되고, 결국에는 단과 수업은 더 어, 확고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더 그 기반이 탄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단과 수업을 하면서 저는 어,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제안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별 관리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땐 상당히 거만했죠. 왜냐면 여러 가지 단과 수업이 있는 데다가 워낙에 이제 학생들이 잘 이렇게 오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니까, 뭐 굳이 우리 학원에서 개별 관리를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오히려 개별 관리로 하게 되면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지출이 되는 데다가, 그래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 굳이 단과 수업을 그러니까 개별 관리로 할 바에 학원 운영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단과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 선생님, 맨파워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선생님의 설명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뭐 테크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주입해서 효율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받아들였느냐, 아이 입장에서 이걸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학원이나 아니면 단과 강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잘하는 학생은 잘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나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명분이 생기죠. 이 친구는 잘 따라왔는데 너는 왜 못 따라오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업의 명분과 그 다음에 대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는 데 있어서는
주는 것, 그리고 고효율을 주는 것에서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단과 수업을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잘해주는 그런, 선생님들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따로따로 이제 판단을 해서 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30대 중반,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제가 왜 개별 관리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도 나름대로의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총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주변 학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잘 나가는 강사가 이제 슬슬슬 인기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단과 강사가 정말 크게 성공을 하려면 학원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이제 아낌없는 홍보와 서포트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단과 강사고 그 당시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을 때가 156명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같은 동네에서도 그 학원마다의 이제 그 매년 이 학원이 좋다, 저 학원이 좋다, 아, 여기가 좀 더 이제 잘 가르치기 시작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 또한 그거를 이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 잘 나갔을 때 가장 불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냐면 고수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이게 천년만년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그 글과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재테크를 하고 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지 뭐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소개를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단가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가 진짜 재벌이 아닌 이상, 정말 엄청난 학원의 기업가가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가 된다, 뭐 그리고 그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중 가봐야 아는 거고, 저도 그 위치에서는 그거를 감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은 좀 길어졌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좀 성공을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성공을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같은 단과 수업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의 덕을 본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워낙에 이제 뭐 이런 수업을 할 거고 이렇게 가르칠 거고 이렇게 합니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신감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이렇게 수업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예,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많이 뒀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실제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가 나의 덕인가? 아니면 그 학생의 덕이 더 큰가?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쌍방간의 영향을 주고받거니 했었던 것은 분명 맞지만, 좀 엄밀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굳이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잘 할 만한 학생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단한 실력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이 아이가 저와 코드가 잘 맞았고 제가 거기에 맞는 수업을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어떤 회의감이 드냐면, 실제로는 내가 잘나서 되게 잘 가르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이가 잘나서 제가 덕을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관점이 좀 달라진 게, 이게 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애가 없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애한테, 그러니까 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제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기를 시작을 한 거죠. 언제부턴가는. 근데 이 제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 친구가 이 어려운 수업을 왜 듣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고, 그 학생한테 또 물어보면은, 뭐, 제 수업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본인 실력에 맞지 않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수업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이해를 하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고 질문을 하면 또 그게 본인 것으로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학원을 어떻게 알고 왔니?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오게끔 한 그 다른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오게 된 건데 그 친구가 저희 반에서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그 학생이 휘문고를 다녔었는데 되게 유명했던 학생입니다. 예,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또 선행도 되게 많이 했었던 학생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되게 많은 사례를 겪어보면서 이제 제가 운영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기획을 하고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하고 학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국엔 이게 단과 수업이 전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단과 수업을 듣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얻을 만한 게 많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은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강을 듣고 그리고 뭐 단과 수업을 듣고 지금도 제가 단과 수업을 좀 하고는 있지만 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본인 것으로 되느냐?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결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서 아이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 학원 중 몇 군데를 개별 관리 수업을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18, 2019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그러니까 단과 수업을 잘 들었던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관리식으로 좀 바꿔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의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잘한다라는 축에 들지 않았던 아이가 생각보다 대학을 되게 잘 가요.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2018년도에 제가 일산에 있는 그 학원에 2018년도가 아니네요. 2018년도보다 그 전에 제가 미리 그 예비로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한 게 있거든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한테는 수업 자체를 안 해줬어요. 이 학생들한테 수업 자체를 안 해주고 학습관리, 학습계획 세워주게 하고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수기로 다 하나하나씩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업 자체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주고 그거를 듣고 와서 공부하고 7명 학생 대상으로 해서 2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되게 현타가 온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제가 강남에서도 한창 단과 수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을 했으나 그 당시에는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 그리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단과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한 많아야 4명? 예, 많아야 4명 정도 있었거든요. 정말 잘 나갔을 때. 근데 이제 7명 중에서 2명이 서울대를 가버리니까 와우.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아니 강남도 아니고 일산? 그러니까 일산 자체를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당시엔 제가 일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약간 그때는 좀 저평가를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실적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거기서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성적이 낮았던 아이도 되게 높아지는 사례가 또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단과 수업을 통해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중학교 학생인데
10점대였어요. 수학 점수가. 그런데 뭐 90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한 학기 만에 뭐 그거는 아니고 1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친구도 있는데 제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믹스를 좀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 그러니까 구성을 해주면, 그러니까 수업을 해준다라는 개념보다 학습의 전반에 구성을 해준다? 이런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너가 첨삭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질문을 해야 된다, 이때는 너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인강을 들어야 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나, 예, 그리고 그 효과가 좋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좀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 세대 때 공부했었던 그 방식을 좀 이렇게 탈피를 하시고 관점을 좀 달리해서 자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좋은지, 더 괜찮을지, 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만일에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단과 수업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수업을 단지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들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에서 그 올라가는 그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이 잘 리드를 해서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과 강사나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 복불복이 되고 약간 음 뽑기?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잘하는 애가 들어왔네? 괜찮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 못하는 애가 들어왔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하나의 공부에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님이나 이제 운영자인 저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